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제 네 번째 우리 교재가 페이지로 뭐 이어서 보시면 돼요. 이것이 86페이지네요. 먼저 증가율과 이윤율 그리고 수익률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이 자체로도 문제가 나오지만 이것도 이제 뒤에서 연결되는 자료 해석을 풀기 위한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리 영역 이 자체가 바로 이제 자료 해석과 두 가지 응용 수리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 PSAT 자료 해석 분야는 이제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으로 따지고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거기 책에서 설명됐듯이 어떤 것의 X가 A% 증가율이 주어진다면 우리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X에 대한 A% 증가율. 감소율이 주어지면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이 내 월급 200만 원이 다음 주에 15% 증가됐다. 다음 달에 그러면 100분의 15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200 곱하기 1.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200에 1.15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0.15배는 이게 30만 원이기 때문에 230만 원이 되겠죠. 230만 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감소하면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런 얘기. 근데 이것이 증가율로 따지고 있지만 감소율 뒤에 보면 어떤 이윤율, 수익률과도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원가고 이만큼의 수익률이 됐을 때 이제 이것이 정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와 수익률, 정가 여기서 이제 어떤 바로 증가율 이런 것들이 이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보면 다음과 같은 건데, 자, 처음에 자, 아까 나왔던 거죠. 연봉이 2,400만 원인 지수는 올해 20%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을 수령하게 된다. 월급 얼마냐? 이 연봉과 월급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그지 어떤 월급으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이걸 한 다음에 월급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2,400에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들어간 다음에 이것은 2,400 곱하기 1.2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뭐로 나누면 12로 나누는 거예요. 12. 1.2가 12로 나누니까 그지 이것은 바로 240이 되겠네. 240.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률, 또 우리가 증가율을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봤어요. 물론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겠죠. 좀 더 응용돼서 나오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본 겁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증가율에 관한 문제 중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이거예요. 자, 원래 이제 150%로 복사할 그림을 잘못해서 120%로 복사했어. 그럼 원래대로 150%로 복사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복사에 대한 이 150%는 아까 말한 1 플러스 했을 때 그것은 50% 증가가 되는 거죠. 50%. 그러니까 우리가 100%라 했을 때 결국 그것은 똑같아지는 거잖아. 내 월급이 100% 올랐다 그런 것은 2배 올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사해서 100%라는 것은 동일 비율로 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관습상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 어떤 그림의 크기가 만약 A라면 이거를 150% 복사할 크기를 잘못해서 120% 했어. 그 말은 자, 1 플러스 100분의 20을 했다는 거죠. 이게 120%란 겁니다. 다시 여다 1 플러스 100분의 얼마를 해야지 이것은 1 플러스 100분의 50 이게 150%를 말하는 거든. 이게 되겠는가 이런 뜻이죠. 여기서 요 x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x를 구할 때 이제 답은 결국 이제 퍼센트로 나타낼 땐 이게 여기다 100을 곱한 게 답이 되겠죠. 요게 이제 120% 증가된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20%에다 몇 프로 하면 50% 되겠는가 이런 얘기야. 20%에다 몇 프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20% 했죠. 이게 b가 됐어요. 그럼 여기다 몇 프로를 하면 이게 50% 되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우린 20% 그러니까 여기다 30%라고 생각하기 쉽죠. 30%. 20%에 30% 하면 50% 되잖아. 그래서 130%라고 하게 되겠지만 그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산해보면 알아요. 원래 값도 우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지 우리가 봐둔다면 이것이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A에 이게 1.2가 되죠. 1.2. 다음에 1 플러스 100분의 X. 이것은 A 곱하기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약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1.2로 나눠. 그럼 1.2로 나누는 거죠. 그럼 여기에 1.5를 2.2로 나누면 1.3이 되죠. 1.3이 되는 게 아니라, 자, 1.5를 1.2로 나누면,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 15를 12로 나누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2를 구하면 12가 나오고 30이 나오죠. 30. 그러면 2가 들어가면 이것이 24가 나오죠. 24. 다음에 60이 됩니다. 60. 이건 5가 되죠. 5, 20, 5 이러니까 6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5가 돼요. 1.25. 1.25란 말은 여기서 x가 25. 결국 이것은 125%라는 얘기죠. 자, 알겠죠? 이 자체가 우리가 30%가 아니라, 자, 20%에, 그러니까 20%를 한 다음에 20% 확대하고 20% 증가되고 다음에 25% 증가되면 결국 50%가 된다는 뜻이야. 30%, 20%, 30%가 아니라. 자, 나중에 이런 식 원리가 몇 개 나오거든. 그냥 단순한 산술적인 합은 아니다. 자, 20%, 30% 해야지 50% 되는 거 아니다. 이것이 뒤에 가서 좀 어려운 유형으로 문제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증가율에 관한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증가율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식으로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한 이제 원가 그리고 정가, 이윤율, 할인율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봤던 이제 원가가 x였을 때 x만큼의 이윤율이 붙으면 이것이 정가되는 거야.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할인율을 붙으면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종의 정가는 이게 붙인 다음에 1 마이너스 100분의 y가 할인 들어간다. 그럼 이것은 할인가가 되는 거야. 할인가. 그죠? 할인가. 자, x가 정가. 이것이 x가 원가. 거기다 x% 이윤율을 붙이면 a가 이것이 정가. 거기다 다시 y% 할인율이 들어가면 이것은 할인가. 자, 여기 원가, 정가, 할인가 이 세 가지 관계를 여러분이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에 보면 실제로 출제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아마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지만 실제로 출제된 문제 가면 좀 더 심화 있는 문제 갖고 좀 연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이래요. 지금 원가가 8만 원인 상품에 40%를 이윤을 40%를 추가해서 정가로 했더니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서 정가의 20%를 할인해 팔았다. 얼마에 팔아야겠는가? 자, 그렇죠. 자, 8만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40. 지금 이것이 원가, 정가. 다시 여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0. 이것이 할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다 이것이 1.4 곱하기 0.8을 하는 거죠. 1.4 곱하기 0.8. 우리가 흔히 바로 이런 식의 백화점에서 박앤세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도 남는다는 거죠. 자, 1.4에 0.8이니까 1.4에 0.8. 이것은 이제 4, 8이 32, 8은 8이니까 이것은 1.12가 되죠. 1.12. 8만 원에 1.12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12% 남는 거죠. 자,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40% 이윤을 붙이고 20% 할인했죠. 몇 퍼센트 남겠는가? 바로 이것은 12% 남는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12%. 40%를 붙인 다음에 20% 할인해도 12% 남는다. 그래서 그 12%가 8만원에 12% 계산하면 답이 되는 건데, 자, 구하면 뭐가 되죠? 이것은 89,600원이 나올 겁니다. 89,600원. 자, 이것이 이제 21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를 보면 이것이 이제 평균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이제 가중평균이죠. 혼합물에 대한 가중평균.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야.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평균은 총점을 인원수로 나누는 겁니다. 총점을 인원수로 나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별량 x라는 제로가 xq0만큼, x1이 q1만큼 있다면 결국 이걸 전부 다 곱한 다음에 곱한 것을 총점을 이거로 나누는 거죠. 수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중치랑 똑같잖아. 이게 아까 x 플러스 y분의 x 플러스 y분의 y랑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평균이 보통 보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이 주로 나온다. 혼합물의 농도랑 똑같은 원리가 작용된다. 아까 강조됐던 것이 이런 부분에서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똑같이 자료 해석에도 나와주고 있다는 거야. 자료 해석도 이 평균과 또는 이 별량, 가중치에 관한 것이 제일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한 학과 여자 45명의 평균은 82점, 남자 55명의 평균이 80점일 때 전체 평균을 구하랬죠. 그래서 원래 구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우리가 총점을 구해 45명 82점, 여자 45 곱하기 82, 다음에 남자 55 곱하기 80점이죠. 이걸 뭐로 나눠? 전체 인원으로 나눠. 전체 인원은 바로 45 플러스 55죠. 55. 자, 이걸 계산하면 이것이 평균이 나와주는 거야. 이제 평균. 그렇게 구하면 되죠. 이제 이것이 다행히 100이잖아.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나눠주면 되는데, 아까 가중평균이라는 건 뭐냐? 이게 100이기 때문에 100분의 45 곱하기 88 이렇게 플러스 100분의 55 곱하기 80 이거죠. 이 가중치가 88이고 이 80의 가중치가 100분의 55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45 이거 합이 1이 되잖아. 이 원리랑 이거랑 똑같잖아. 그지? 이렇게 나눠보고 이렇게 나눠보는 게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때로는 이게 편할 때 있고, 우리가 그냥 직설적으로는 이것이 더 그지 이해가 가죠. 이 가중치가 100분의 45.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50명이었다면 어떨까? 둘 다 50명이었다면 이 중간 그지 84점이 나왔을 거야. 근데 뭐가 크죠? 가중치가 크죠. 가중치가 크니까 이게 그지 이게 45명의 평균이 82점이네요. 82점. 이게 잘못됐네요. 82점과 그지 80점입니다. 82점과 80. 그러니까 만약 82점과 80이 똑같다면 이것은 81점이 나왔겠죠. 81점. 근데 뭐가 크기 때문에 이 80점의 가중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지 이것은 81점보다 작을 거야. 어떤 것으로 작을지 모르겠지만 작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82점입니다. 아까 88점이 아니라 이제 왜 88점으로 봤죠? 자, 아무튼 그렇게 풀어주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갖고 풀어보시고 답을 확인하세요. 그럼 뭐가 나오죠? 자, 뭐가 나옵니까? 자, 잠시 동사 멈추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럼 답이 그지 80.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물 농도 문제랑 같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에 나오더라도 이런 식의 문제가 풀이가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9번 사격해서 얻은 평균점이 9.5야. 근데 평균이 9.6을 받고 해서는 10번째 몇 점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격은 이게 그지 이게 만점이 10.5인가 뭐 10.9인가 그럴 겁니다. 사격 우리가 그전에 올림픽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9번 어서 평균 점수가 9.5라는 것은 전체 총점이 9 곱하기 9.5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를 더 10번째 액션을 받죠. 이걸 뭐로만 나누면 이거를 10으로 나누는 것이 이것이 9.6이라는 얘기죠. 이게 총점을 회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니까 그래서 10을 곱한 다음에 계산하면 이제 우리가 x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한 점이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뭐가 되죠? 이것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10.5가 답이 돼요. 10.5 이런 식의 문제.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될 건데 준수는 80쪽씩 수리 문제를 다 풀었다. 반은 하루에 8쪽씩 풀고 나머지 반은 4쪽씩 풀었다. 그럼 우리가 8쪽 4쪽이니까 그때 평균 몇 쪽이냐? 그럼 우리가 6쪽이라고 대답하고 싶죠. 그지? 6쪽이라고 막 대답하고 싶을 거야. 막. 근데 이제 6쪽이라는 것이 지금 거기 문제에서 있네요. 답에서 있어요. 그지? 4번.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봤듯이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란 얘기죠. 자,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80쪽씩을 이제 이 반을 그러니까 40쪽은 이것이 8쪽씩 풀고 또 40쪽은 이것은 4쪽씩 풀었잖아. 그러니까 80쪽을 8쪽씩 풀었다는 건 5일 걸렸다는 거죠. 5일. 그리고 이건 전체 이거는 10일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얼마를 80쪽을 15일 동안 푼 거야. 15일. 우리가 생각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 그지? 전체 80쪽을 이건 5일 걸렸고 40쪽을 8쪽씩이니까 그것이 15일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80을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누면 안 떨어지네요. 안 떨어져서 5로 나누면 5, 3, 15, 5, 6, 30, 3분의 16이 됩니다. 3분의 16은 이것은 5.33쪽이죠. 5.333. 그래서 5.33 없기 때문에 3분의 16쪽의 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균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아까 가중평균에 관한 문제, 그걸 구별해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용을 지금 이렇게 훑어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유형을 모아서 보는 건데, 물론 눈이 얘기했지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두세 번 확인하는 그런 예상 문제랑 출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상 문제,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 PSAT형, 그 다음에 모듈형, 이렇게 수리를 3번 볼 기회가 있는 거야.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식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죠. 아까 봤던 여태까지 유형은 특히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속력과 속력, 거리, 시간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농도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일에 관한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그냥 증가율 감소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하나는 평균에 관한 문제죠. 자, 이런 식의 어떤 유형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거를 유형을 나눌 수 없더라도, 아무튼 다음과 같이 방정식을 만들어 푸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런 식의 응용 형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모르겠다면 저한테 문의라면 이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2학년 1학기 책 또는 2학년 2학기 책, 특히 중학교 2학년 1학기 책을 여러분이 이제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좀 한 학기 동안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저학년 때 한번 받으면 나중에 3, 4학년 때 이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힘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합격한 학생을 제가 많이 봤어. 그래요. 그래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학교 2학년 수학책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좀 더 이거보다 더 심화 있게, 그리고 좀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요. 다 보지 말고 이 부분만 보면 돼요. 이 부분. 응용수리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본다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 관한 문제, 일반적인 바로 53번, 지금 88페이지죠. 88페이지를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미지수를 놓고 방정식, 부등식을 푼 다음에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여러분 중학교 때 상당히 많이 봤던 유형입니다. 사실은 많이 봤던 유형이야.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 얘기죠. 보면 자,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면 4계단을 올라가고 지면 2계단을 내려온다. 가위바위보를 10회 했을 때 처음 위치보다 24계단 위에 있었다. 이긴 횟수는, 다음 비긴 횟수는 없다고 한다. 뭐 비긴 횟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미지수가 3개니까. 자, 이긴 횟수를 x라 본다면 그럼 진 횟수는 뭐죠? 12번 했으니까 진 횟수는 12-x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자, 4계단 올라가죠. 4계단 올라가면 4x. 다음에 2계단 내려오죠. 2에 12-x죠. 자, 이긴 횟수가 x번, 4계단 올라가고 진 횟수가 12-x. 왜? 12번 했기 때문에 2계단을 내려와, 마이너스. 이게 뭐다? 이게 바로 24가 되는 x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뭐 어렵지 않겠네. 이거는 4x 마이너스 여기서 24, 그리고 플러스 2x는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x 물어보니까 이건 6x가 되는 거고, 이것이 48. 그럼 이것은 6, 8이 48. 답은 8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걸 x로 놓고 주어진 식에 따라서 이제 식을 작성하는 문제.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간단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자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2명이 앉으면 3명이 못 앉고 3명이 앉으면 한 의자에는 2명이 앉게 된다. 이때 의자의 개수는 총 몇 개인가? 자, 일단 이제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원수 자체를 인원수에 관한 식을 정리하는 거야. 그다음 뭐냐면 2명이 앉으면 3명 못 앉죠. 그러니까 의자 개수 x니까 의자 한 명이 2명씩 앉았죠. 그럼 2x입니다. 2x 플러스 3이죠.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다음에 중요한 것은 3명씩 앉으면 한 의자에 2명이 못 앉죠. 2명뿐이 못 앉게 돼. 그러니까 이것은 3명씩 앉으면 한 의자니까 한 의자를 빼놓고 우리가 의자는 x-1개죠. 거기다 플러스 2명만 앉는다. 이런 식이 작성되는 거야. 자, 알겠죠? 자, 2명이 앉으면 3명이 남고, 다음에 3명이 앉으면 그 의자 개수는 x-1개고, 그 다음에 2명이 남게 되죠. 2명이 남게 되면 이건 나머지 의자에 앉게 되는 거야. 자, 이걸 만족한 x를 구하면, 그지? 이걸 우리가 의자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의자 개수와 인원수에 관한 식을 정리한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보는 이제 두 가지 문제는 이제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쉬워 보이는데,
자, 그 다음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인데 지금 보면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갖고 한번 풀어 보셔야 되는데 한 부서에 그지 5명씩 신입사원을 배치하면 3명이 남고 자 6명씩 배치하면 마지막 부서는 4명보다 적게 배치된다는 거야. 적게 배치된다. 부서는 적어도 몇 개인가? 이게 부등식으로 표시된가 이렇게 돼. 적어도 몇 개인가 이렇게. 시간을 좀 주면서 풀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실제로 이게 대면 강의가 되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여기서 좀 남겨요. 여러분 풀어보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면 강의 때 한 50분 걸리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동영상 하면 30분뿐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강의 50분과 실제 강의 30분과 같은 진도가 나가는 거야. 그만큼의 시간을 여러분한테 풀어주는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걸 잘 이용해야 돼. 무조건 이제 풀이한 방법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좀 생각한 다음에 해달라는 겁니다. 생각한 다음에. 그래서 적어도 몇 개인가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부등식으로 표시돼야 돼. 부등식.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풀이를 해봐야 돼요. 동영상을 멈추고 풀이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해본다면 여기서 부서를 X로 한다면 여기 보세요. 지금 전체 직원수에 관한 식을 구하는 거야. 직원수. 이 직원수에 관한 식을 구하면 처음에 보면 5명씩 신입사원을 배치하면 3명이 남죠. 그러니까 지금 부서를 X라니까 5X 하면 그지? 여기서 3명이 남는 거야. 아까랑 비슷하잖아. 아까랑 비슷하죠. 자, 그런데 6명씩 배치하면 마지막 부서에 4명보다 적게 배치된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될 텐데 아까도 마찬가지죠. 고전에 비슷한 문제 있었잖아. 아까 이 문제. 예, 아까 봤던 이 고전의 문제가 비슷하죠. 고전 문제에서 지금 아까 봤던 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X-로 표시했잖아. 나머지 2명. 근데 얘는 같다는 식으로 표시했는데 얘는 그게 같다는 표시가 아니라 이거보다 그지? 적게 배치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것은 몇 명씩 6명씩 배치하면 6에 얼마? X-1이 들어가는 거야. 그지? 이렇게. 그리고 몇 명? 이 4명보다 적게 배치된다 그랬으니까 뭐가? 이게 적은 거죠. 이 직원수가 이 4명보다 적게 배치되니까 이게 더 많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죠? 6명씩 배치하면 마지막 부서에는 4명보다 적게 배치된다. 그래서 4라고 해놓고 이거보다 적게 배치된다. 직원수는 이거보다 적다는 뜻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서는 적어도 몇 개인가. 그래서 그대로 풀어요. 그대로 풀면 여기 5x 플러스 3은 작다. 여긴 6x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넘기면 이것은 x가 넘기면 그지? 예, 이것이 크다죠. x는 크다. 뭐보다? 5보다 크다 돼요. 그러니까 5보다 크다니까 x는 적어도 6개가 돼야 돼. 우리가 부서는 정수, 자연수야죠. 얘는 이거보다 적다. 5보다 크다. 그럼 부서가 몇 개? 6개야. 이 5개도 없네요. 그지? 5개 있으면 혼동할 뻔했는데 5개도 없잖아. 5보다 큰 부서는 자연수. 그래서 6개가 되는 겁니다. 자, 28번 볼까요? 자, 마찬가지 유형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전에 문제랑 똑같은데 이것도 부동식으로 표시되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아. 자, 꽃다발 한 개에 한 다발에 4송이씩 넣으면 6송이가 남고 똑같은 문제잖아. 5송이씩 넣으면 꽃다발은 장매의 개수가 모자란다. 꽃가게에서 주문받은 꽃다발의 개수는 최소 몇 개인가? 그러니까 말대로 꽃다발의 개수를 X라고 한다면 자, 4송이를 받으면 4X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이거. 그 다음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5송이씩 넣으면 장미의 개수가 모자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미의 개수인데 장미 개수는 몇 X 하면 5송이로 하면 5X. 그러니까 이게 모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장미 개수가 모자라니까 5송이씩 넣으면
장미 개수가 모자란다. 이게 장미 개수가 5x에 못 미친다는 얘기죠. 이게 더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다수의 수는 꽃다발엔 장미 개수가 모자라야 되니까 장미 개수는 이거보다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꽃가게가 주문받은 꽃다발은 최소 몇 개인가? 그럼 이거 넘기면 자, x가 6보다 크다죠. 그래서 이것이 7개가 되는 거, 꽃다발이 7개. 알겠어요? 이게 딱 떨어지지 않고 부등호니까 이거보다 가장 큰 어떤 자연수가 되는 거야. 이 방향, 이 크다 작다도 방향도 잘 정해줘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28번 문제였습니다. 28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런 식의 문제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이런 식의 유형이 나와주는 거예요. 다음에 29번. 자, 채용시험의 상식 테스트에서 정답을 맞추면 10점, 그리고 틀리면 8점을 잃는다. 자, 15개 문제 중 총점이 100점 이상을 얻으려면 몇 개의 오답을 허용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15개 문제 중 맞는 것을 X개. 그러니까 오답을 허용하겠는가라니까 오답의 개수를 우리가 X로 놨겠네요. 이제 오답. 자, 오답의 개수를 X. 그럼 정답은 15-X가 됐죠. 이렇게. 오답 X, 정답 15-X.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답은 바로 10점을 얻죠. 그러니까 15-X의 이것이 10점. 이것이 정답 점수. 오답은 잃어버리죠. 얼마? 8점을 잃어버린 거야. 8x. 이렇게 8점 잃죠. 이것이 100점 이상이니까 100보다 크나 같다는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상은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은 150 마이너스 이것이 18x가 되죠. 18x. 이것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그러니까 이 18과 100을 바뀌면 이것은 18x는 뭐다? 작거나 같다. 뭐보다? 50보다 이렇게 되죠. 50보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3점 얼마가 되죠? x는 3점 얼마가 돼요? x는 이렇게 18분의 50이니까 3점 얼마 돼요? 3점이 안 돼. 2점 얼마가 되네. 그지? 2점 얼마? 2점. 3점이 되면 이것이 훨씬 이 54가 되니까 2점 얼마가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한 이제 이 문제수도 뭐냐면 이거랑 작거나 같아지는 자연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 2개가 돼요. 2개. 2개 돼야지 이제 100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다 2를 집으면 알겠죠? 2를 집으면 여기다 이것이 36이 되잖아. 그럼 바로 150 마이너스 36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데 x가 여기다 3개만 되더라도 안 되죠. 이건 100점을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뭐 숫자가 자연수니까 그냥 따다 붙여도 답이 되겠네요. 더 쉽겠네 이게. 자, 여기 29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유형은 이제 또 이거군요. 이 문제는 이제 이 30번과 31번 이게 이 유형이 이제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때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31번이.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